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역타짜 채널의 백상현입니다. 네. 자, 오늘은 UCP 600 제11조 신용장 및 조건 변경 통지. 그러니까 신용장 그리고 조건 변경된 신용장을 통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후반부죠. B번부터니까요. 그렇죠? 예. 지난 시간에 A번에 뭐가 있었나요? 신용장 및 조건 변경 통지는 첫째, 전신으로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편으로 발송된 신용장. 그러니까 전신으로 발송이 되고 우편으로 또 한 번 발송이 됐다. 그거는 무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우편 신용장 이제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신용장을 통지할 때 신용장이나 조건 변경 신용장 상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통지하겠다. 그것도 무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전신으로 통보를 한다. 전신을 한다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신용장을 받을 때 직접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은행을 통해서 받죠? 그랬을 때 개설은행이 여러분들 주거래 은행으로 신용장을 전신으로 통보한다라는 것은 스위프트 방식, 인터넷 통신 방식이죠. 일종의. 그래서 스위프트라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은행 간 자금 통신망. 그러니까 국제은행끼리 자금을 주고받고 할 때 쓰는 그 망이 스위프트망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위프트라는 거는 뭐 약자일까요? Society of Worldwide Interbank Telecommunication. 그쵸? 그거 약자잖아요. 그죠? 예,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그래서 스위프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용장이 개설은행으로부터 통지은행으로 여러분들 주거래은행으로 들어올 때는 이렇게 필드가 들어와요. 필드로 들어와요. 예, 전신으로 내용만 들어온다는 거죠. 내용만 이메일로 뭐 종이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편으로 온다라는 거는 예전에는 그 저기 다 그냥 우편 등기 뭐 이런 걸로 붙였거든요. 그냥 문장으로 써가지고. 근데 지금 문장으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데이터 통신 방식으로 온다라는 거죠. 그게 통제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장을 개설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조건 변경을 통지할 때도 마찬가지고 전신으로 한다라는 게 A번의 내용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신으로 보낸 후 우편으로 확인을 한다. 신용장을 확정시킨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용장상의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디테일스는 우편으로 추후에 확인하겠다. 그것도 무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전에 적용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용장 그 스위프트로 된 신용장 받으러 은행에 가시면 은행에서 데이터로 들어온 신용장을 출력해가지고 도장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신용장 원본이에요. 뭐 우편으로 직접 오고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오더라도 그거는 무시하면 돼요. 근데 오는 경우가 없어요. 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다 기억하세요. 스위프트 방식으로 왔구나. 그러면 이거 진정성이 있다. 이거 가짜 아니다. 위조나 모조된 거 아니다. 그러면 실제 요새는 다 이렇게 스위프트 방식으로 그 신용장이나 변경된 어멘드된 신용장이 올 때 다 스위프트 방식으로 오고 그 다음에 사전에 이렇게 암호로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요새는 뭐 가짜 신용장 소위 그런 것들 요새는 없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건 옛날 얘기예요. 옛날. 자, B번에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뭐냐면 조건 변경 혹은 신용장 개설에 대해서 사전에 전신으로 통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사전에 뭐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신용장을 전신으로 보내오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저도 못 봤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사전에 한번 신용장 갈게 라고 통지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으로 간다라고 통지해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신용장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는 있는데 실제는 거의 없다. 그래서 한 번에 그냥 개설하고 끝이에요. 조건 변경도 그냥 한 번에 해주고 끝이고. 읽어볼게요. A. 어, preliminary advice 사전 통보죠. preliminary advice of the issuance 개설 신용장 개설의 사전 통지 그렇죠? of a credit 크레딧 뭐라고 그랬죠? 신용장 예. 신용장 그러면 부르는 명칭이 영어로 뭐 credit, letter of credit, 뭐 commercial credit, documentary credit, commercial documentary credit 다 비슷한 말들이에요. or 그쵸? 그러니까 신용장 개설의 사전 통지 혹은 어멘드먼트의 사전 통지 그러니까 사전 통지 shall only be sent 이런 경우에만 보내질 수 있다. 언제? If the issuing bank is prepared to issue the operative 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유효한 신용장 혹은 어멘드먼트를 개설할 준비가 돼 있을 때만 사전 통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전 통지하는 내용하고 실제 통지하는 내용하고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쓸데없이 두 번 일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그런 경우들은 거의 없다. 예. 그래서 an issuing bank that sends a pre-advice is irrevocably committed to issue the operated credit or amendment without delay. 그래서 a issuing bank 개설은행은 that sends a pre-advice 사전 통지를 하는 개설은행은 is irrevocably 예, 뭐예요? 취소 불가능하고 한 그러한 신용장이나 변경 통지를 발행해야 된다. 그쵸? 그래서 operative credit or amendment 그래서 유효한 신용장 또는 유효한 조건 변경 신용장을 개설을 취소 불능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첫 문장이나 둘째 문장이나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첫 문장이 뭐예요? 사전 통지를 해도 되는데 해도 될 때는 본 신용장과 동일한 신용장을 발행할 준비가 돼 있을 때 그때 발행할 수도 있다. 그렇죠? 발행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사전 통지된 신용장과 실제로 나중에 그 후에 발행되는 정식 신용장은 유효한 신용장은 내용이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취소 불능해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11조의 내용도 보면은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쵸? 이거를 뭐 공부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냐면 그런 거죠. 이제 그 무역 관련되는 그 자격증 뭐 국제무역사나 이런 거 이제 시험 보는 사람들은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 말을 이상하게 바꿔가지고 시험 문제 낼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사전 통지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아니면 뭐 불가능하다. 가능은 하죠. 그게 정답이죠.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근데 그거는 이건 상식이에요. 그죠? 뭐가 사전 통지하는 거 그런 거 없다는 거죠. 그냥 개설행위 사실은 그 여러분들의 은행으로 스위프트 방식으로 신용장 개설해 놓으면 신용장 이제 통신으로 보내오면 예, 여러분들 개설 통지은행이 여러분들 주거래 은행이 그걸 이제 출력을 해요. 그리고 담당 차장이나 아니 담당 과장이 맨 뒷면에다가 도장을 찍어요. 신용장을 이게 출력하면 몇 페이지 되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신용장 원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뽑아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 전화를 해주죠.
자, 자, 이제 신용장 받아가세요. 그 얘기를 해준다고요. 그러면 가서 몇만 원 내고, 은행은 절대로 공짜로 일 안 하니까 그 이제 통지 수수료 그렇게 얘기해요. 예, 몇만 원 내고 뭐 3, 4만 원, 4만 원 내고 은행에 따라 뭐 다르긴 하죠. 예, 몇만 원 내고 그다음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 통지 받는 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은행이 예비금 통지서처럼 은행이 배달해주고 그런 건 없어요. 그다음에 대기업체는 EDI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직접 신용장을 빼내기도 해요. 그렇게 하는 경우죠, 뭐 일반적으로.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11조 신용장 및 조건 변경의 통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예, 11조의 내용은 그거죠. 신용장이나 조건 변경 통지는 반드시 우편이 아닌 전신으로 온다. 전신으로 온다는 건 뭐예요? 사실 전신이라고는 인터넷 그게 맞겠죠. 인터넷 통신 방식으로 온다. 그럼 인터넷 통신 방식 그게 이름이 뭐냐? 스위프트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통지를 할 때, 신용장을 개설을 할 때, 통지를 할 때, 뭐 마찬가지 얘기인데 신용장을 개설할 때 신용장 내용상에 우편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어도 그거는 무시된다. 우편 확인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추후 발송하겠다. 그것도 필요 없다. 그것도 무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들이 받은 신용장 그대로만 여러분들은 물건을 제작을 해서 선적하면 내고하면 끝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별 얘기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간단한 얘기죠. 전화하면 가서 받아오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만 생각 안 하시면 돼요. 아, 신용장이 어떻게 오는 거야? 미국에서 신용장이 한국으로 오는데 어떻게 오는 거야? 우리 회사를 직접 우편으로 등기로 오나? DHL로 오나? 아니라는 거예요. 은행 간 자금 통신망인 스위프트망, 인터넷망을 통해서 여러분들 개설은행으로 오고,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거를 EDI 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뽑아낸 거나 아니면 되게 뭐 몇 건 없다. 그러면 직접 가서 찾아오시면 된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